저는 이용구 원장님 무조건 성공한다에 저는 전 재산을 걸어도 되겠습니다. 사실 전 재산 얼마 안 됩니다. 개원은 개고생. 우리가 일단 개원 전에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이제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 입지. 입지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입지는 일단은 이제 가족의 상의와 여러 가지로 일단 부산에 살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교통편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전철역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을 동쪽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찍고 이제 어디를 갈지 하나씩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이 계신 곳은 또 조금 피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살 곳을 같이 감안하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담긴 대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살 곳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주에서 7년을 살다가 수원으로 넘어온 이유가 교육 때문에 이제 수원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용인 중에서 저희가 개원 입지를 정했는데 네. 저의 첫 번째도 원장님하고 같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까 교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캐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인구가 어느 정도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지 나중에 발전을 하더라도 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구수가 돼야지 그나마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적어도 나눠 먹기는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없는 데 가서 위험성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인구수가 있는 지역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하철 찝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유동인구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쟁병원인데요. 아까 선배병원이 안 계시는 곳을 피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 되는 병원 거쳐가가지고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부과는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해운대 장산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피부과에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부산에서 2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부산을 잘 아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그러면 저는 서면 아니면 해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면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뜨고 있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해운대 구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입지 파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용구 원장님 보시기에는 개원에서 입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90%까지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고요. 저도 한 60-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시잖아요. 네. 저는 개원 준비에 있어서 입지는 전부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개원 준비에 있어서 개원한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개원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입지입니다. 입지 부분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고민하시고 신중하셔야 되고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 아는 후배가 개원을 할 거라고 고민 상담을 저희가 5명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그 공동 집필했던 후배 한 명이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개원을 하고 싶다. 근데 입지 가지고요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물론 결론은 안 났죠. 결론을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냥 좋네 뭐 거기 비용 거 가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입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컨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시시각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개원하려면 적어도 입지는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엔 정하시니까 계속 체크를 하셔서 계약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인테리어 다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계약금 3천만 원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입지 고민은 개원 직전까지 중도금 넣을 때까지 끝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지를 정하기 전에 정말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 돼요. 이거는 의사들하고 선배 얘기만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뭐 부산에 개원하고 있는 선배 몇 명도 얘기 들어갖고 야 뭐 얘기 안 돼, 뭐 그냥 거기 가, 그 얘기 한마디 갖고 내 인생을 걸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직원 엄청 정보를 많이 줍니다. 봉직이 시절에 만났던 제약회사 직원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인구 동사무소 들어가면 인구 분포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쟁병원 분석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입지는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역을 잘 아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 연구 원장님처럼 자기 고향이거나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아까 할머니가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력이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입지 선정만큼 개원 전에 몇 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시고, 이때다 싶으시면 바로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깃발을 탁 꽂으면 그 다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서로 비슷한 시기에 깃발을 꽂아버리면 두 명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딱 치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소문을 다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부과 들어온대. 그리고 입지가 계약이 되면 상가에 플래카드를 대문짝하게 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 바깥쪽에 대문짝하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피부과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강력한 사람이 들어온다. 교수 출신이다. 뭐 경험이 있게 않다. 이렇게 해서 경력 스펙 팍 적어서 팍 들어와서 야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기선 제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래카드를 보면 고객들이 미리 확보가 되거든요. 3개월 동안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 플래카드를 미리 붙인다고 해서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다 신규 병원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상가 계약할 때 좀 크게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셔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붙이셔도 됩니다. 붙여놓는 게 개원 예정 딱 붙이시고요. 상가 계약만 되셨으면 이름 정해졌잖아요. 네. 이름 정해지고 상가 계약 됐으면 밖에 플래카드 붙이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도 바로 계약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개원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들 다 세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용호 원장님이 여기 온다고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개원 준비 과정의 금액으로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시고 이름도 선정해야 돼요. 이름도 선점을 해야지 나중에 그 이름으로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입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지는 개원 전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개고생 1편에서 프로젝트 첫 번째에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뭐 거의 70%라고 얘기를 했고, 뭐 입지도 뭐 70%였나요?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는데, 각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만 입지 선정만큼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원을 개원을 하셨어요. 병원이 안 돼요. 1년, 2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데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2억, 3억 들어서 아깝지만, 그렇게 그냥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비용 매몰의 법칙인가요? 여기 아까워서 그거 포기 못하고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곳에 대입지해서 찾는 게 오히려 더 멀리 내다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